필살기 고수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연휴 때 주식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죠? 그만큼 현재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에겐 기회의 장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혼란의 장입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지만 오를 것 같던 종목은 쉬어갔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좋다 보면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돈을 잃은 기분이 들기가 쉬운데요.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절망보단 희망을 가져야 할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118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국내 고객 예탁금 또한 최고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업황과 종목 챙겨가시죠. 오늘 김영구, 김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두 전문가의 투자 유망 섹터와 그 안에 최선호주 두 가지씩 만나볼 예정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시장을 뜨겁게 달굴 관심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먼저 김영구 전문가가 준비한 투자 유망 섹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화장품 업종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그동안 대형주 강세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내수주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증시 화랑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구매력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이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많이 꺾였잖아요. 네.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주가는 정확히 바닥을 쳤는데 네. 문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광풍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쉽게 얘기해서 객실을 잡을 수 없다거나 카지노가 넘쳐난다거나 유통 뭐 백화점 뭐 세일이 뭐 네네. 엄청나게 잘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장품 미용주들에게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전통 강자인 아모레 퍼시픽을 먼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모레 퍼시픽을 볼 때 아유 이 똥주 막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25년에도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올라봐야 20%,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정 이런 식이었는데 2026년도부터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변모를 보여줬는데요. 실적 오전 재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15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세 상승 패턴으로 봐야 되고 20만 원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APR이라든가 뭐 케어젠 같은 신흥 강자들이 급등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5만 원에 원래 바닥에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6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30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반대도 또 있어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에 17년 동안 최고의 황제주 자리를 다졌던 최고 종목입니다. 근데 중국 소비자들이 변심을 했고 보따리상도 실종이 됐고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가 노후화되면서 삼중고를 견디지 못했거든요. 4분기에는 700억 원의 적자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화장품이었다가 결국 MZ세대들이 외면하면서 황제주가 몰락을 했다. 그 주가도 보면 17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다변화, 상품 시장의 다변화를 갖다가 꾀하지 못하는 화장품들은 답이 없는 거고 노답인 거고 그 상황에서 형국의 주가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 뭔가를 하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움직임을 보여준 신생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나가는 화장품들은 계속 잘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 지표인데요.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안에 품목을 살펴보니까 자동차와 화장품이 거의 수출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서도 유럽연합, 중동 이런 또 수출 국가를 무려 204개국 이나 이렇게 넓히면서 수출액을 좀 크게 끌어올렸죠, 전문가님. 네, 맞아요. K뷰티의 화장품 수출액이 1월에서 11월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갖다가 넘었거든요. 그럼 네. 약 15조 원이 넘는 건데 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83억 달러, 100억 달러에 83억 달러 네. 이 정도의 그 강세를 보였으니까 엄청난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북미, 일본, 중국 주요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우리 K-팝처럼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수출 호조세가 미국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서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또 동남아까지 다양한 그 신시장을 개척하는 판로가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 자체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초개인화, 지속 가능성, 기능성 제품의 전문화 이 세 가지가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제 맞춤형 초개인화의 그 맞춤형 화장품 시장 이쪽이 개화가 됐다.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다변화와 트렌드 선점에 달려 있다고 앞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K-뷰티의 기업 중에서 이런 쪽을 감당해줄 쉽게 얘기해서 다변화, 트렌드 선점 이 두 가지를 해주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핵심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통상 섹터마다 대형주가 이 섹터의 흐름을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반도체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뭐 형님 가면 아우가 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품 업종에서는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통 대형주가 랠리를 주도하지 못하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은 똥주라고 불릴 만큼 현재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상장한 지 2년도 채 안 된 APR이 시총 1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제치고 APR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걸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이런 거죠.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네. 아까도 엄마 화장품인데 MZ 세대들이 엄마 화장품 안 쓴단 안 말이에요. 쓰죠. 그러면 예전에 LG생건이나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맞아요. 안 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결국은 숫자로 찍히거든요. 실적이라는 게 숫자로 찍히잖아요.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이번에 조금 나아졌지만 LG생건은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실적이 찍히지 않으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럼 APR이나 달바글로벌 이런 신생 기업들의 그 실적을 보면 그냥 2배씩, 3배씩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상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이 기업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런 중소형주들의 대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시각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K-뷰티의 명성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요. 주식시장 내에서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주 장세다라고 화장품 섹터는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욱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 중소형주 단 안에서도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성장 요인을 가진 기업들, 쉽게 얘기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폭풍 성장하는 기업들만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KBT 시장의 점유율이 낮더라도 미국보다 유럽 시장이 낮더라도 유럽 쪽에서 막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인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고 APR이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면 곧 IPO 상장이 앞두고 있는 조선미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유럽 쪽에서 완전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IPO에서 조선미녀가 상장이 되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차후에 APR처럼 그렇게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콜마나 코스메트 같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른데요. 네. 이건 OEM 관련주들이잖아요. 사실 이 기업들이 이 두 기업이 없으면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신생 기업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되는 거고요. 미국 대형의 오프라인 그 매장 확장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소비자층을 확장하는 브랜드라든가 유통 플랫폼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대세로 가는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소형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굿아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장 일정을 조율 단계에 있고요.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무려 10조 원 안팎으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함께하고 계시는 김진 전문가께서는 좀 화장품 섹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언급된 아까 그 APR 같은 경우에 지난 4일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작년에도 그 매출이 110%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 성장이라는 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세를 받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가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그 주요 화장품주들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요. 일부 중대형주 중심으로 차트 패턴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수급도 추가로 체크를 또 해보았더니 1월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부 종목에 그 집중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실적과 차트 패턴 그리고 수급까지 그 뒷받침해주는 종목으로 APR과 함께 달바 글로벌까지 이 두 종목을 관심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의 저평가 매력이 있는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세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섹터 안에 최선호주 뽑아주신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달바 글로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지난해 5월이죠. 코스피에 입성한 이후에 프리미엄 화장품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대다수 K뷰티 브랜드들은 가성비를 좀 내세우고 있는데 달바 글로벌은 아무래도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전문가님, 달바 글로벌의 미스트, 선크림 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시장에서도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달바는 감성과 효능을 모두 함께하고 있는,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먹히는 전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스프레이 세럼, 올세라 더블샷 이런 것들로 유명한데 에센스 세럼 픽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결하는 포인원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니까 4가지 바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바르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명 승무원 미스트라고 그래요. 승무원들이 많이 쓴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5천만 병 이상 팔리면서 달바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24년에 3천억 정도였었는데 25년에는 5천억으로 쾌속 점프를 했다고 보여져요. 네. 해외 매출 비중이 그중에서도 120%가량 폭풍 성장한 것이 중요하겠고요. 올해 브랜드의 핵심 전략이 프리미엄화입니다. 그러니까 싼 것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싸면서도 쉽게 얘기해서 좀 고급스러운, 고급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싸구려의 인디 브랜드들과 좀 차별화를 시키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해외 쪽으로 본다면 일본, 러시아, 북미, 유럽, 아시아, 중국까지 진출해 있는데 요번에 그 APR이 성공을 거둔 게 그 디바이스거든요. 예. 근데 그런 달바도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2번째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또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디바이스까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달바 글로벌이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서는 특히 이 일본에서 달바 글로벌의 다수 제품들이 판매 순위 30위권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일본 MZ세대들이 꼽은 K뷰티 1등 가성비 제품에 달바 제품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달바는 북미 시장에서의 고성장이라든가 일본 회복세에 따라서 긍정 시그널 당연히 줘야 되고요. 네. 4분기에도 매출이 1,45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48억 이렇게 해서 각각 56%, 91% 이렇게 급성장을 했거든요. 일본에서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증가를 했고요. 293억 원의 매출을 확보를 했죠. 신규 모델 계약 완료라든가 4분기 프로모션 집행으로 인해서 큐템 메가와리에서 30위 안에 드는 그런 제품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134%, 그다음에 북미의 166%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존이나 얼타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으로 나가고 있는 1인디 브랜드의 그 최고치인 이 달바 글로벌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달바 글로벌 실적 측면에서는 뭐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상장 직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지난해 좀 하반기부터 거의 고점 대비 반 이상이나 빠졌어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그래도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이래서 좋아요. 예를 들면 APR 같은 경우는 5만 네. 원에서부터 지금 몇십만 원까지 올라와서 안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달바는 한 번 올라갔다가 미끄러졌어요. 살 기회를 그러니까 싸졌다는 줬다. 거죠. 아. 예, 기회가 온 거죠. 공모가가 66,300원이었는데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24만 7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다가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진 시점에서 다시 이제 슬금슬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봉상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16만 500원이에요. 근데 그 16만 500원을 돌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가상 고점인 16만 2,300원까지도 완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자. 이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선 돌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지선이 16만 원과 15만 원 선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줍줍해 주시면 그 위쪽으로 가면서 예전의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달바 글로벌 가자라고 외쳐주셨는데 그럼 자세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시초가부터 16만 5천 원 사이에 1차, 눌린다면 15만 5천 원 선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치는 1차 목표치 18만 원, 2차 19만 원, 3차 20만 원과 돌파까지도 예상을 해봅니다. 손절가는 14만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달바 글로벌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화장품 섹터 내 두 번째 토픽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 기업 톱 500에 이 기업이 들어갔는데요. 정말 특히 한국 기업 그리고 화장품 기업에 있어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업종 내에서 10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한국의 뷰티 산업의 위상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네. 게 문제죠. 아무리 뭐 이런 그 스타 기업이라도 네. 주가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잘 안 가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가긴 가는데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수가 이만큼 뛰어가는데 얘는 조금 가니까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맥스는 ODM, 즉 주문자, 제조자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특화된 화장품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든 뭐든 그 화장품 기업들이 이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사실 화장품을 내놓을 수 없다 하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산 능력을 확대 중이고요. 동남아 시장의 ODM을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 종목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걸로 봅니다. 인도요. 인도. 예. 네. 인도 인구가 한 15억 되죠. 예. 그래서 인도 뷰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래서 다른 뭐 태국의 방풀림, 뭐 중국의 상하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인도 뷰티 시장에 뛰어들어서 여기를 개척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이 기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점프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인도 시장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코스맥스가 25년 4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그런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법인의 뭐 마진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지역의 좀 성장 둔화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을 대변하는 기업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코스맥스 말고도 한국콜마 두 종목이 이제 ODM 기업으로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국내 법인 같은 경우는 선케어라든가 전략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15% 성장이 올해 예상이 되고요. 네. 해외 법인은 중국 15%, 미국 20%, 태국 20%, 인도네시아 1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약간 정체돼 있었는데 26년부터는 확실한 확고한 기반 아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달바 글로벌을 얘기를 했지만 달바 글로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 즉
중후장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네.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일정 시점 되면 빵빵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코스맥스의 그 국내외 고객사가 4,500여 곳 정도가 되고요. 매출액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형 브랜드 50여 곳 이렇게 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는 아무래도 1등 뷰티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등 뷰티 기업 기대를 해보면서 연초에 좀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도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천천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그럼 잡아가는 게 자, 좋을까요? 지금 천천히 올라가니까 좀 네. 약이 오르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야금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빵빵빵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9만 원 사이, 눌림시는 18만 원 사이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차는 1차 22만 원, 2차 23만 원, 3차는 25만 원 돌파까지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손절가 17만 원 잡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코스맥스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진 전문가의 투자 유망 섹터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준비해주신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 쪽입니다.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 계속 장중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상반기 국내 증시의 키워드를 금리 인하와 반도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뚜렷하게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비싸서 경계심도 여전한데요. 그래도 이 소부장단이 형님들이 가니까 좀 따라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 네. 이 초호황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그 반도체 랠리가 이제는 그 소재, 부품, 장비, 즉 그 소부장 기업들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에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높은 실적 가이던스가 반도체 그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그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19만 원, SK하이닉스는 9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친 가운데 조금씩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 소부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소부장 기업으로의 그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그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ETF로도 자금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소부장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실제로 그 최근에 DI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SFA 반도체 등 다수의 그 소부장 기업들이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 그 낙수 효과가 전이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소부장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소부장단의 상승폭은 대형주에 비하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수혜가 이 대형 제조사들에게는 즉각 실적에 반영이 됐지만요. 이 소부장 기업은 장비 발주와 납품 그리고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제 수주와 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언제부터 좋아질까요? 올해부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작년까지는 아마 이제 기대감의 영역이었다면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숫자로 증명되는 그 실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 대형 제조사들의 그 실적 개선과 이 소부장 기업들의 그 실적 개선 사이에는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가격의 급등과 가동률의 회복 결과가 올해 그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그 평택 P4, P5 라인과 SK하이닉스의 그 용인 클러스터 및 청주 M15X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집행되는 등 올해 그 대형 제조사들의 그 설비 투자 규모도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17년과 18년의 그 슈퍼사이클 당시에 소부장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거든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물량 부족이라는 더 강력한 모멘텀이 더해졌기 때문에
올해에는 일부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에 실적의 그 퀀텀 점프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이 수혜감을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안에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봐야 한다면 어느 쪽 보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를 지금 봐야 된다면 현시점에서는요. 네. 이 장비 섹터를 오. 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설비 투자 사이클 이 초기에는 이 장비 발주가 항상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패키징, 테스트 등 이 후공정 장비 업체로는요. 앞서 의견 드렸던 이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리노공업, ISC, DI 등이 있으며 이거 웨이퍼 위에 그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계인 그 전공정 장비 업체로는 테스, PSK 그리고 원익 IPS와 HP, SP 그리고 IMT와 한솔 아이원스 등이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과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비 투자 초기에는 이 장비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특히 후공정 업체 안에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미반도체 종목은 다들 소부장단 안에서 거의 대장주격이 아닐까라고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라는 또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의 좀 향후 주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미반도체 참 너무 좋은 회사예요. 네. HBM이 생산의 그 핵심 장비인 이 TC 본도 장비 세계 1위 기업으로서 네. HBM 4용 TC 본도 장비도 가장 빠르게 출시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등 랠리 시작해서 올해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7월 14일 이 본 방송인 고세준 방송을 통해서 이 관심주로 제시해 드렸었고요. 이후에 추천 가격 대비 무려 15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에도 SK하이닉스 HBM4 시장 지배력이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황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그 테라다인 등 글로벌 장비사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그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 세미텍과의 경쟁 심화라든지 또 차세대 본딩 장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의 이런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확인을 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투자는 잠시 유보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또 김영구 전문가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올해 반도체 소부장단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오, 아주 그래요?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강 체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결국은 낙수 효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가 생기는 시점이니까요. 네. 결국 그들 종목들에서 주가의 점핑도 나타나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중에 몇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뭐 HBM 쪽에 대한 강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PSK 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소 어닐링 장비의 HPSP,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해 주신 패키징 장비 TC 본도의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나. 그 중에서도 이제 HBM 쪽은 계속 봐주셔야 되는 이런 장비 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힌트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의 반도체 소부장, 특히 그 안에 장비 섹터의 세부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미반도체로 150% 상승률을 거두셨기 때문에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픽해오신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I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서 반도체 특히 이 장비 테마가 굉장히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DI란 종목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DI의 주가 흐름은 네.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순히 이 테마성 상승이 아니고요. 글로벌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쥔 이 SK 하이닉스와의 강력한 결속력,
그리고 구체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배경은요. 지난 1월 30일에 공시된 약 1,000억 원 규모의 HBM4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입니다. 이는 그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를 통해서 체결된 건으로 최근 연매출의 무려 46.6%에 달하는 초대형 수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차세대 메모리인 HBM4 양산 라인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이 차세대 플랫폼에 맞춰서 HBM4의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DI가 그 검사 공정의 핵심 파트너로 낙점되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DI는 SK하이닉스 향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업체죠. 올해 신규 장비 실적 반영에다가 또 수주 모멘텀까지 얻게 된다면 이 종목은 올해 좀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아마 이 DI에 있어서 실적의 혼돈 점프가 아마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 R&D 비용의 그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다소 아쉬웠던 수익성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하나증권 등 그 주요 리서치들의 보고서들을 보면 DI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요 약 7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이제 과거 몇 년간의 실적을 압도하는 그런 수치로 작년 영업이익 대비로도 100% 이상 그런 증가하는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의 그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양 HBM4 웨이퍼 테스터의 매출 인식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이 DDR5 검사 장비의 그 교체 수요 역시 탄탄한 실적을 뒷받침해줄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이 분량을 잡아내는 이 버닝 테스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한 점도 이익률 개선에 기여할 부분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올해는 이 고부가 가치 장비인 HBM4 테스터가 매출의 그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매출 확대가 될 거고요. 거기다 이제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DI가 HBM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검사 장비 시장에도 뛰어들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ESS 컨테이너 사업인데요. 전문가님, 이런 사업들이 DI에게 나중에 좀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태에서 2차 전지 검사 장비라든지 또 ESS 컨테이너 사업 등 이 신규 사업이 전개가 되면서 사업령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DI가 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지금 확보하려는 발걸음으로 주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에 이 V10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인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DI는 그 머신러닝 기반의 배터리 외관 검사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ESS 컨테이너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그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ES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요. DI는 이미 이 관련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시에 공정 자동화 시스템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이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2차 전지와 ESS 부분의 매출 성장이 앞으로 기존 본업인 그 반도체 부분의 실적 변동성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ESS 컨테이너 등의 신사업 부분은요. 당장의 캐시카우가 될 그 역할은 아닙니다만 DI의 그 미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그 멀티플을 높여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DI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빠르게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좀 높은 자리이진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막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그 수급과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분석을 해보면 올해 들어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수급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그 두 번째 파동을 만들면서 급등을 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4년에 이전 최고점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 조정시마다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접근 전략은요. 당장 내일 시초가부터 바로 진입을 하시면서 32,000원까지
1차 매수 해주시면 되겠고요. 눌림이 나오면 3만 원 전후까지 좋은 가격이니까 2차 매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4만 2천 원, 그리고 2차는 4만 5천 원 이상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만 7천 원 이탈 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DI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 전문가의 두 번째 토픽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FST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또한 주가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경쟁이 거의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기술 주도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FST는요, 네. 국내 그 펠리클 시장의 그 점유율을 80%를 점유하고 오. 있는 명실상부한 그 최강자가 되겠습니다. 네네. 최근 주가가 그 다시 상승세로 이제 올라선 이유는요, 단순히 그 업황이 좋아서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미세화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그 EUV 이 공정의 핵심 종목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반도체 제조사들은요, 3나노를 넘어서 2나노 공정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미세 공정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그 포토마스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서 수율을 높여주는 이 핵심 소재가 바로 이 펠리클입니다. 그동안은 이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왔던 이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FST가 국산화의 선봉에 서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팹에 2나노 공정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그 FST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기존 소재가 갖는 열 안정성 한계를 극복한 CNT 기반의 그 차세대 펠리클과 검사 장비가 양산 라인에 지금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FST가 최근에 공동 개발한 이 CNT 펠리클이 1세대 펠리클 대비해서 투과율이나 내구성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폴리머나 이 실리콘 기반의 펠리콘은요, 네. 그 EUV 광원에서 발생하는 이 고열에 취약해가지고 쉽게 변형이 되거나 또는 그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이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2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특히나 이 수율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좀 확인된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2세대 CNT 펠리클은요, 열 전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투과율 역시 9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나노 이하 공정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진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요. 회사에 따르면요, 최근에 FST의 그 CNT 펠리클은요, 삼성전자의 그 퀄테스트 최종 단계에 진입을 했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라인에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본의 그 미쓰이 화학이 가지고 있는 그 독점 구조를 깨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는 핵심 병기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CNT 펠리클 기대를 해보면서요. 그런데 또 최근에 FST가 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2월 9일 이제 발표에 따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네. 단순히 나쁜 적자가 아니고 이 성장 과정에서의 성장통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적자 전환 핵심 사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연구 개발 비용의 폭증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차세대 EUV 펠리클 양산을 위한 이 개발비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해외 인프라 구축 비용 때문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그 미국 테일러 팹에 그 납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 그 CS망 구축과 장비 납품 준비로 인해서 고정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그 오히려 매출액은 DUV 그 펠리클 판매 확대와 신규 그 고객사 확보 덕분에 견조하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이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느라 지갑을 잠시 열어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적자는 일회성 비용과 미래 투자 비용이 겹친 결과로서 향후에 그 양산 라인의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는 가파른 이익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필요했던 적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FST 가격 전략을 좀 자세히 들어볼 건데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님 좀 올해 또 이만큼 많이 안 오른 종목이 없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마찬가지 이제 수급하고 기술적인 측면 함께 분석을 해보면요. 네. 올해 들어서
여기 이 종목은 이제 기관, 특히 그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의 수급이 집중이 됐어요. 그러면서 앞서 DY와 마찬가지로 2024년에 이전 최고점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쫓아가는 그 추격 매수보다는 마찬가지로 조정시마다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매수는 내일 시초가부터 바로 진입해 주셔도 되겠고요. 39,000원 전후까지 1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림이 나오면 35,000원 전후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5만 원, 2차 5만 5천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1,500원 이탈시로 잡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두 전문가의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업황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이런 실적 분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두 전문가의 자세한 세부 전략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두 전문가의 증시를 뜨겁게 달굴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에 대한 힌트, 이야기는 방송에서 나눠드릴 예정이지만요. 자세한 종목명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에서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에서도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관심주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반도체 전공종 쪽인데요. 야, 전공종이요? 예, 장비주입니다. 네. 일단 뼈속까지 실속이 있는 기업이다. 반도체 장비주인데 뼈속까지 실속이 있다. 네. 반도체 전공종 관련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래핑이라든가 폴리싱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불산 식각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각하고 증착에 필요한 실리콘, 사파이어, 세라믹 소재 기반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TSMC의 1차 벤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5년에는 마이크론의 글로벌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되기까지 했고요. 100% 자회사인 셀릭을 통해서 단결정, 다결정, 실리콘 인곳을 갖다가 연간 200톤 규모로 자체 생산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즉 소재 내재화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가 일어난 기업이라 뼛속까지 실속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영업이익이 35에서 40%까지 육박한 실적 대박 기업이기도 한데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1,18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620%나 증가를 한 거거든요. 매출이 그러니까 점핑을 6배나 했다는 얘기죠. 네. 영업이익은 418억 정도로 193%, 즉 200% 정도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35%를 기록하니까 매출에 대비해서 35%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특성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25년 11월에 상장이 됐어요. 네. 새내기입니다. 아. 새내기다 보니까 상장되자마자 15만 4천 원 고점 찍고 폭락을 했어요. 단순간 원래 신규 상장주들 상장하면 폭락하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반토막이 났거든요. 7만 1,500원 찍더니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을 할 쯤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반도체 상승하고 맞물렸어요. 그러다 보니 또 더블 정도 올라왔네. 그러니까 한 1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복귀력이, 회복력이 이만큼 빨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과 연기금들이 1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익 실현이 최근 들어서 약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눌림목 조정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총 상장 수량이 951만 주로 1,000만 주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분한 분할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장중 저점마다
분할해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영업이익이 무려 40%나 기록하는 전공정 쪽 종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 더욱 중요해 보여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14만 원 사이, 거기까지 1차를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눌림목 시에 13만 원 사이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15만 원, 2차 16만 원, 3차 17만 원 돌파. 그래서 예전에 상장됐던 단가를 완전히 뛰어넘는 신고가 행신이 예상이 된다. 손절가는 1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실적 대박 기업 이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구독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진 전문가께서 어떤 관심주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도 혹시 관심주도 반도체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예, 저는 이제 후공정 쪽인데요. 네. 오늘 이제 준비해온 그 관심 종목은요, 이 면광원 그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이 후공정에서 해당하는 이 패키징 공정 중에 이 본딩 과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그 코스닥의 신성장 기업입니다. 이 관심 종목의 핵심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차별화된 그 레이저 기반 후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에서의 장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관심 종목은요, 이 독자적인 명광원 레이저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레이저 장비가 점이나 선 방식으로 기판을 훑었다면 이 동사의 제품은 세계 최초로 그 면 형태로 레이저를 쏘아줍니다. 따라서 칩 전체를 그 균일하고 빠르게 접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HBM처럼 적층 단수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이 휘어짐 현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그 LSR 그리고 LCB 이 장비가요, 차세대 본딩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가 그 실적 퀀텀 점프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그 수년간 적자를 지속을 해왔던 업체인데 올해부터는 실적에 큰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요, 수주장고의 그 매출 인식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요,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을 넘어설 경우에 5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6년 그 전체 실적은 AI 반도체용 장비 공급 본격화에 따라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5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이 기업 가격 전략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네. 2022년 6월달에 이 회사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이상 긴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가 무려 10분의 1 이상 곧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권 세력 진입 포착 기법 종목인데요.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과 함께 추세 전환 구간에 막 진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시총 1천억 미만의 소형주로 급등락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2주 전에 제가 이 기법 포착한 이후에 바로 7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은요, 특별히 좀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조정 구간에서 그 맥타점을 그 잡는 또 다른 그 기법 자리를 노려서 매수하는 이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매수는 4,000원에서 4,300원 사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눌림이 나올 겁니다. 눌림이 나오면 3,700원 전후까지 2차 매수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5,200원, 2차는 5,8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400원 이탈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진 전문가께서 잘 찾으시는 바닥권 세력 진입이 포착된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이고요.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나고 곧바로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출연하신 김영구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남은 궁금증들 모두 해소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